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회장님 오시나? 우리 회사에 출근하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운데 벤치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0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노인은 회사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서 한 명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지. 누구를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야. 회사 앞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은 바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과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27살 김소연은 오늘도 지하철 2층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1,000원짜리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아침 겸 점심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소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7만 원. 월세 내고 나면 고작 2만 원이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내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소연도 일어났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닳아 삐걱거렸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연 대리, 김 차장이었습니다. 45살 이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고참이었죠. 그는 늘 직원들의 옷차림과 출신 학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차장님. 어제 내가 부탁한 자료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작업했는데 김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못했다고? 다른 애들은 금요일에 다 끝냈던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 차장이 금요일 퇴근 직전에 준 일이었죠. 다른 직원들에겐 목요일에 줬던 일이었습니다. 소연만 늦게 받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오전에 다 끝내. 알았어? 네. 김 차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에게 들리라는 듯 큰 목소리였죠. 요즘 애들은 정말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그저 그러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네. 옆자리의 이 대리가 소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김 차장을 거스르면 버티기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근처 식당으로 나갔지만 소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를 꺼냈죠. 벌써 3개월째 점심을 굶거나 빵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소연의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 항암 치료 비용이 30만 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죠.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소연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은 걸었습니다.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만 더 모으면 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죠. 투자자 오신대. 대박. 완전 재벌 같은데?
소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에서 돈 냄새가 났죠.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시계까지 최서아였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연의 낡은 구두를 봤죠. 최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차장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퇴근 후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층 병동 312호 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응, 괜찮아. 너는 밥 먹었니? 응,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빵 하나가 전부였죠. 소연아, 너 요즘 살 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는 무슨,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소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소연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와 있었죠. 민준이었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소연아, 오늘 시간 돼? 잠깐 보고 싶어. 소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지금 병원 끝났어. 어디서 볼까? 내가 좋아하는 한강공원으로 올래? 그래, 30분 후에 보자. 한강공원 벤치 위. 민주는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소연이 앉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건넸죠. 고생했어. 응, 고마워. 소연은 커피캔으로 손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소연아, 응? 다음 주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괜찮지? 소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의 부모님을 뵙는다는 말이었죠. 응, 괜찮아. 긴장되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소연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소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다음 주에 뭐 입지? 옷장에는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원피스 하나를 꺼내 걸어놨습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대봤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하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았죠. 민준이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겠지? 불안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민준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어머니 치료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다음 날 화요일 소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김 차장이 시킨 자료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연은 멈춰섰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2사람이 보였죠. 김 차장과 어제 봤던 그 여자 최서아였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죠. 9시 정각. 김 차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김소연 대리, 잠깐 와봐. 회의실로 들어간 소연은
최서아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최서아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소개하지. 이분은 최서아 이사님이야. 우리 회사에 투자 검토 중이시거든. 앞으로 한 달간 우리 회사 업무를 살펴보실 거야. 안녕하세요. 소연이 인사했지만 최서아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함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김소연 대리가 우리 팀에서 제일 성실하거든요. 김 차장이 말했지만 그 말투는 전혀 칭찬 같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최서아가 소연의 구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구두가 좀 특이하네요. 아, 오래 신어서요. 그렇군요. 요즘 직장인들도 참 힘들죠? 말은 동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 차장이 소연의 자리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거 오늘 안에 다 정리해. 네, 이게 다요? 응, 최 이사님이 보실 자료거든.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이건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 일주일? 다른 애들은 이틀이면 끝내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팀 전체가 나눠서 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오늘 못 끝내면 주말에도 나와야 할 거야. 알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두 나갔지만 소연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김 차장이 준 자료가 산더미였으니까요. 가방에서 1,000원짜리 빵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최서아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네. 급한 자료가 있어서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최서아가 소연의 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점심이 그거예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다이어트? 아니면 돈이 없어서?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김소연 대리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요. 최서아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확인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죠. 잘 됐네요. 행복하세요. 근데 결혼 계획은? 곧 부모님께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남자 쪽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면 좋겠네요. 최서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런 걸 물어보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지만 소연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김소연 대리, 아직도 있네? 김 차장이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이 문제지. 김 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다른 애들은 이런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너만 못하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 못 끝내면 그땐 정말 문제가 커질 거야.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밥 하나, 점심에 빵 한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편의점에 들릴 돈도 아까웠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너무 초라했죠.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까지. 노인은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도 따라 들어갔죠. 노인은 삼각김밥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1,500원짜리였죠. 그런데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1,000원짜리 김밥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죠. 소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1,000원입니다.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나왔죠. 200, 400, 600. 노인이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700원밖에 없네요. 알바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노인이 김밥을 다시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소연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소연을 바라봤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계산할게요. 소연은 김밥 값을 계산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김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소연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가실 때 있으세요?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중인데 아무도 안 뽑아주더군요. 그러시구나. 힘내세요. 소연이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가씨. 네, 아가씨도 힘든 일 있으시죠?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가씨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이 많이 지쳐 보여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힘들죠. 하지만 아가씨 같은 분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다니.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7만 원에서 26만 9천 원이 됐습니다. 김밥값 1,000원이 빠진 거였죠. 괜찮아. 1,000원쯤은. 하지만 소연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일주일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요일 아침, 소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집에 온 시간이 12시가 넘었지만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회사에 일찍 가서 어제 못 끝낸 자료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연만 유독 지쳐 보였죠. 7시 30분 회사 도착. 아무도 없는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자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편의점 갈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도 들어왔죠. 김소연 대리, 자료 다 끝났어? 네, 거의 다. 거의가 뭐야? 다 끝낸 거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차장은 혀를 찼습니다. 10시쯤 최서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커피 전문점 커피를 들고 있었죠. 아마 한 잔에 5,000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 대리님, 최서아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죠. 아, 저는 거절하시려고요? 제가 투자 검토 중인데 실무진 의견도 들어야죠. 짧게라도 시간 내주시면 좋겠는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최서아는 소연을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런치 세트가 2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편하게 주문하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걸로 2개 주세요. 최서아가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배가 고팠죠. 어제 빵 1개, 오늘 아침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김소연 대리님, 남자친구 있다고 했죠? 최서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에요? 직업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요. 회사원? 어느 회사?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데요. 혹시 이름은? 소연은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그건 좀.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했나 봐요. 최서아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소연 대리님. 네. 사람은 말이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 임원 아들이거든요. 저도 재벌가 딸이고요. 이게 맞는 거죠. 수준이 비슷하니까. 소연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있잖아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 신데렐라 꿈꾸는 사람들. 최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소연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김 차장이 또 소연을 불렀습니다. 김소연 대리, 이거 좀 봐. 어제 밤샘으로 만든 자료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온통 수정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해놓고? 하지만은 무슨, 다시 해. 내일 아침까지. 내일까지요? 하지만 이건, 못하겠으면 그만둬야지. 우리 회사가 만만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도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연은 또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이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소연아, 괜찮아? 이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차장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말 좀 해볼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항암 치료가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비급여 항목 수납이 아직 안 되셔서. 소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입금해 주셔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연은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5만 원. 월세를 내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비는 30만 원. 5만 원이 부족했죠. 어떡하지? 소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 나 급한 일 있어.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그 시간 아버지와 최서와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실을 몰랐죠. 토요일 저녁, 소연은 또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에 지쳐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때 또 봤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훨씬 핏기가 없었죠. 노인은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죠. 그리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을 알아봤죠. 아, 저번에 그 아가씨. 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언제 식사하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소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는 못 구하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다들 안 뽑더군요. 찜질방비도 떨어져서 어젯밤은 공원에서 잤습니다.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연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빵. 손에 잡히는 대로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10,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0원이면 어머니 병원비에서 10,000원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게 다 뭡니까? 괜찮아요.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혹시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소연은 그렇게 물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소연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4만 원.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 3개월 동안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 월요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돈. 하지만 눈앞에 노인은 사흘째 굶었습니다. 어젯밤은 공원에서 잤습니다.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아가씨, 우세요? 왜?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연은 ATM기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넣고 2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5만 원을 더 뽑았습니다. 총 25만 원.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걸로 찜질방도 가시고 밥도 드시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이런 큰 돈을. 괜찮아요. 제발 받으세요. 소연은 노인의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어머니 항암 치료비. 3개월간 모은 돈.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 미안해. 소연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25만 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확인했어. 그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어. 내가 찾던 사람이야. 일요일 아침, 소연은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어떡하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죠. 소연아, 미안. 어제 회의가 길어져서 못 봤어. 무슨 일이야?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제 만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소연은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갓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죠. 소연아, 네 엄마, 내일 치료비 준비했니?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치료 안 받아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냥,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꼭 준비할게. 소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병원을 나온 소연은 은행 앞에 섰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 빚이 있었죠.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연아, 내일 괜찮아? 내일? 응,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소연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응, 좋아. 그리고 소연아,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부모님 만나는 날 있잖아. 잊지 않았지? 응, 기억하고 있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은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민준의 부모님을 뵙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 치료비도 없는데. 월요일 아침, 소연은 출근했지만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오전까지 입금이 안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죄송합니다. 규정상 당일 입금이 안 되면. 소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점심시간. 소연은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제 일주일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김소연 대리님, 최서아였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서아가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요, 김소연 대리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남자친구분. 이름이 박민준 씨 맞죠? 소연은 깜짝 놀라 최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 다 알아요.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왜? 왜 저희 남자친구를? 최서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박민주는 제 약혼자거든요. 네.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민준, 박재훈 회장의 외아들. 제 어릴 적부터 정해진 약혼자요. 무슨 소리를. 믿기지 않으세요? 박민준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죠? 불쌍하게. 최서아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민준이 양복을 입고 어떤 노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민준 오빠 부모님이세요. 박재훈 회장과 회장 부인. 국내 10대 재벌이죠.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민준 오빠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해놓으신 약혼이거든요. 아니야. 민준 오빠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요? 하, 웃기네요. 최서아가 일어섰습니다. 김소연 대리님, 신데렐라는 동화에만 있어요. 현실에선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선요. 저는 민준이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회장님은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안 받아들여요. 단언할 수 있어요. 최서아는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부모님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가봤자 쪽팔림만 당할 텐데. 최서아가 사라진 후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재벌 아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최서아가 보여준 사진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오후 3시 소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 오빠, 집안이 어떻게 돼?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소연아, 그게 중요해? 나는 나잖아. 오빠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대답해줘. 사실이야? 긴 침묵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 소연아. 말 못한 게.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도 없고,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회사에서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오후 5시 김 차장이 또 소연을 불렀습니다. 김소연 대리, 요즘 대체 뭐 하는 거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최 이사님이 너 때문에 투자 검토를 다시 생각 중이시래. 제가 내가 우리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옷차림부터 태도까지 전부 별로래. 김 차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정신 차려. 아니면 여기서 나가든지.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민준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말하면 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부담스러워? 나는 그것보다 내가 거짓말한 게 더 상처야. 소연아,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집안은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최서아가 너랑 약혼자라고 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정하신 건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으로 뭐가 되는데? 소연은 최서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내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었잖아. 응, 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봐. 내가 다 설명할게.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소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0원, 어머니 치료는 취소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치료는 다음에 받으면 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전화를 끊은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 의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 소연은 어제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죠. 민준 생각, 어머니 생각, 최서아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죠.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가야 해.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8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지만 김 차장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김소연 대리. 네. 오늘 최 이사님이 오신대.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소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눈물이 계속 맺혔으니까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9시 40분.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들었죠. 회사 건물 밖을 보니 고급 벤츠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했죠. 무슨 일이지? VIP 오시나 봐? 우리 회사에 무슨 VIP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차장도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설마 최 이사님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가운데 벤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70 가까이 되어 보였지만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얼굴, 일주일 전 편의점 앞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했던 옷차림 대신 최고급 정장, 힘없던 모습 대신 강력한 오라. 말도 안 돼. 저 할아버지가? 노인은, 아니, 그 남자는 회사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서 한 명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지. 회장? 소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 저분이 회장이라고? 김 차장이 황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최서아도 놀란 얼굴로 뛰어내려갔죠. 박 회장님. 김 차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서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박 회장. 소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 회장, 박민준이, 아버지, 최 이사.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김소연이라는 직원이 있지? 순간 모든 시선이 위층을 향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찾는다고? 네, 있습니다. 바로 저기. 김 차장이 떨리는 손으로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내려오라고 해. 네. 김소연 대리, 빨리 내려와. 김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로비로 내려온 소연.
수십 명의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 회장이 서 있었죠. 회장은 소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김소연 씨요? 네, 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편의점 앞에서 만났었죠. 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김소연 씨, 일주일 전 당신이 준 것 기억하시오? 저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회장의 한마디에 김 차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서아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듯 했죠. 김소연 씨, 당신이 준 25만 원. 그게 어떤 돈인지 알고 있소? 회장님, 저는 당신의 어머니 항암 치료비 3개월간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돈을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다 줬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왜 사과를 하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나는 박재훈이요. 박민준의 아버지요. 그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 차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서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박민준의?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차장과 최서아를 차례로 보았죠. 내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앞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뿐이요. 최서아가 비명을 지를 듯한 얼굴이 됐습니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소연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나를? 왜? 회장님, 잠깐만요. 최서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입니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회장은 차갑게 최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 그 약혼은 이제 무효요. 네, 무효라니요.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요. 진짜 사람됨이요. 회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소연 씨 같은 사람 말이요. 소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차장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네. 당신, 이 직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저는,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요. 네. 로비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 당신 회사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관계는 오늘부로 종료하겠소. 최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소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소? 할 말이 있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의 벤츠 안. 소연은 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 긴장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앞자리에 앉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리 따뜻했죠. 김소연 씨, 놀랐겠소? 네. 정말.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소. 일부러 당신을 시험했소. 시험이요? 그렇소. 당신이 우리 민준이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소. 소연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모한테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했소. 어떤 사람이길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사를 했소. 김소연 씨, 지방 출신, 중소기업 사무직,
어머니가 암 투병 중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소연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싶었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일부러 돈이 없는 척했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왜 그렇게까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소연 씨,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면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하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민준이한테 형이 있었소. 네, 내 첫째 아들 민우라고 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소. 재벌가 딸이었지. 똑똑하고 아름답고 집안도 좋았소. 그런데 결혼했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 모두가 축복했소.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여자의 본색이 드러났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소. 민우를 사랑한 게 아니었소.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을 폈소. 다른 재벌 남자와 더 큰 그룹의 후계자였지. 그래서 민우는 충격을 받았소. 이혼했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졌소. 결국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고의적인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소. 특히 우리 가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회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최서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소. 어릴 적부터 정해진 약혼이었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소. 민우 때와 똑같은 냄새가 났거든. 그래서 민준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또 의심했어. 당신도 돈 때문이 아닐까 하고.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민준 오빠가 재벌인 줄도 몰랐어요. 알고 있소.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소. 직접.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당신은 1,000원짜리 김밥을 사줬소. 큰 돈은 아니었지. 하지만 당신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말이요. 저는 그냥. 그리고 일주일 후 2번째 만났을 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전 재산인 25만 원을 줬소. 자기 어머니 치료비를. 3개월간 굶으며 모은 돈을.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알았소. 이 사람은 진짜라고.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고. 회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내가 60년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한 사람이요. 회장님, 그래서 확신했소. 당신이라면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연아. 민준은 차 안으로 뛰어들어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소연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나 다 들었어.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겁쟁이였어. 아니야. 나도 이해해.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이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기 힘들다. 내 아버지. 평생 잘할게요. 민준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결혼하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준비되면. 우리 가족이 되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죠. 김소연 씨,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요. 선물이요? 첫째,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 전액 지원하겠소. 최고의 의료진도 붙이겠소.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째, 당신이 준 25만 원. 1000배를 돌려드리고 싶소. 2억 5천만 원. 네. 2억? 셋째, 당신이 다니는 회사. 우리 그룹이 인수하겠소. 그리고 당신을 임원으로 임명하겠소. 회장님, 저는 이럴 자격이 있소.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진 사람이요. 진심을.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민준이 소연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소연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형아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차 안은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최서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 차장은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한 거야. 이 대리가 소연의 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잘 됐다. 모든 게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민준, 그리고 박 회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소연아, 회사는? 엄마, 나 오늘 조퇴했어. 소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뒤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어머니는 민준을 처음 봤지만 사진으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어머님 박재훈입니다.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박 회장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소연 씨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 별일 없는 제 딸인데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진 딸입니다. 박 회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병원비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건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될 분의 어머님이시니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죠.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소연과 민준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응? 고생 많았어. 정말,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민준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소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직은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당연하지.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소연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사님? 소연은 놀랐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박 회장님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셨대요. 그리고 김소연 대리님을, 아니, 이사님을 임원으로 승진시키셨대요. 소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들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소연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독립 사무실이었죠. 문 앞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소연 이사. 소연아. 이대리가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대리님. 아니, 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근데 김 차장님은 해고됐어. 당일로 짐 싸서 나갔지. 최서아 씨는 그 사람 아버지 회사랑 밥그룹이랑 모든 계약 끊어졌대. 완전 난리 났더라. 이대리가 속삭였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최 씨 아버지가 엄청 화났대. 딸 때문에 수백억 계약 날아갔다고.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점심시간. 소연은 오랜만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빵 하나로 때웠던 그 시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이사님, 여기 앉으셔도 돼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앉아. 이사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박 회장님께 25만 원을 드렸다면서요? 전 재산을?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응. 그냥 필요한 분 같아서.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소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소연은 생애 처음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임 사장이 소연을 소개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김소연 이사님입니다. 앞으로 인사팀을 맡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인사하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이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이사님. 네, 사장님. 박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회사를 사람 중심의 회사로 만들어 달라고. 사람 중심이요? 네. 실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회장님이 김 이사님을 믿으시니까요. 퇴근 후 소연은 예전에 자주 가던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 노인을 만났던 곳이었죠.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네. 만약 그때 지나쳤더라면? 만약 1,000원조차 아까워했더라면? 만약 25만 원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그날 밤 민준이 소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자. 네. 부모님이 정식으로 초대하셨어.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소연은 긴장됐지만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소연을 인정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너 같은 며느리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 너무 과찬이셔. 아니야. 사실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 소연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의 차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저택. 소연은 입이 떡 벌어졌죠. 여기가 오빠 집이야? 응. 긴장하지 마.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야. 민준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소연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소연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 민준의 어머니였죠. 어머니, 소연이에요. 어머,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민준의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하죠. 당신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소연 씨, 편하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중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 병원은 잘 옮기셨소? 네, 회장님 덕분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케어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행이요. 꼭 완치되실 거요. 민준의 어머니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요. 네. 민준이가 당신과 사귄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죠. 또 예전처럼 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고.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오셔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부인한테 말했소. 찾았다. 진짜를 찾았다고. 그래서 저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고. 민준의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우리 민준이 사랑해줘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후 박 회장이 소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가보요.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받으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민준이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소연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은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죠.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 소연이 덕분이야. 그리고 민준이네 덕분이고. 병실에서 나온 소연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준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엄마가 완치됐대.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소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완치된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 나 낳아줘서 키워줘서.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단상 앞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주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박민준 씨, 신부 김소연 씨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김소연 씨, 신랑 박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소연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도 이대리도 회사 동료들도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박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회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진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소연과 민주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응? 1년 전 그 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 후회 안 해? 소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안 하지.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25만 원 전 재산이었잖아. 응. 하지만 그 돈으로 나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 너를 얻었고 사랑을 얻었어. 민준이 소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소연은 이제 회사에서 존경받는 임원이 됐습니다. 인사팀장으로서 회사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갔죠. 야근 문화를 없앴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괴롭힘 방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어느 날 소연은 회사 로비에서 한 신입사원을 봤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초라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나랑 똑같네. 소연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시죠? 네. 이사님,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이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니까. 감사합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연.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빠 고마워. 뭐가?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민준이 소연을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 만나서. 거실에는 소연이 예전에 노인에게 줬던 25만 원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특별히 기념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당신의 선행이 만든 기적 마이너스 25만 원. 소연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지나쳤더라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겠지. 선행은 돌고 돕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소연과 민준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25만 원을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